자, 수능특강 레벨 3 문제. 벡터 연산에는 문제가 딱 3문제가 있는데 조용히 해주시고 자, 3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 데나 앉고 그 프린트 있는데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레벨 3부터 질문해 볼 텐데 야, 조용히 해주시고 빨리 합시다. 야, 우리 마더텅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바로 진행할 거니까 집중해서 1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는 너무 사실은 좀 허무할 정도로 쉽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겠지만 요 벡터 있죠? 요 벡터의 크기가 뭐라? 0이랍니다. 이 벡터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벡터가 뭐가 되고 0벡터가 된다는 얘기고 0 아니죠? 0벡터가 된다는 뜻이고 넘겨주시면 자, OP 벡터하고 자, OQ 벡터는 무슨 벡터다? 서로 역벡터의 사이에 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P하고 전혀 반대 방향의 Q가 있을 것이고 그 떨어진 거리까지 똑같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역벡터의 의미인데 자, P란 점의 위치를 보니까 자, P란 점이 자, 이 컴마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의 위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이 존재했고 근데 이 원이 자, 이 컴마2를 중심으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기 때문에 자, 요런 원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 P라는 점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P라는 점이.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이 위를 삥삥삥 돌아. 그럼 Q라는 점은 과연 어디를 움직일 것이냐? 자, 원점 5를 기준으로 P하고 Q가 서로 역벡터 반대 방향에 지금 현재 놓이는 거기 때문에 P라는 점이 이 점 위에 있다면 이 원을 원점의 대칭 이동한 자, Q는 어디에? 이 원 위에 Q라는 점의 좌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OP하고 OQ는 서로 역벡터이기 때문에 자, P라고 하는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게 Q가 돼야 되니까 자, P가 움직이는 원 자체를 아싸리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Q가 움직이는 좌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Y는 K 위에 점 Q를 잡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Y는 Q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Y는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서 Y는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서 자, Y는 0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누가 존재한다? Q라는 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값이 가능한 건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0이라고 해서 총 5개의 K값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요 벡터의 크기가 0, 그 이 벡터는 0벡터, 그래서 얘랑 둘은 서로 역벡터. 그래서 P란 점하고 Q란 점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Q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 그래서 Y는 K는 바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가능하다. 요게 바로 첫 번째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레벨 3 선생님이 풀어준다 해서 그냥 뭐 안 풀고 가도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겠지 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자, 이런 설명 들었을 때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뭐 이 도형 바뀔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볼 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레벨 3 치고는 좀 간단한 문제 아니었냐. 이게 바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내적인데 자, 내적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도형 나오는 문제가 일단은 뭐 벡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까다로운 어떤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자, 요건 우리가 방학 때부터 되게 많이 진행했었던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자,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시점 통일.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종규야? 두 번째 뭐였어?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수합은 1이다. 자, 서로 내분점, 외분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세 점이 한 직선상이게 하는 조건이 개수의 합이 1이다라는 게 중요했고 세 번째, 이노야 뭐였어? 세 번째.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시점 통일이고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가 개수합 1이고 세 번째는 각과 내적의 관계.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우리가 이제 벡터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도형의 모양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는 5하고 2라는 이런 숫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 이게 5, 3이라고 바뀐다든지 여기 뭐 4하고 1로 바뀐다든지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숫자가 무엇으로 바뀌든 상관없이 니네가 일단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이 3가지 문제 중에 당연히 2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애들이 결국에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교점 있잖아. 어떻게 보냐면 2개씩을 연립을 해요. 근데 벡터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선생님 내가 어떤 세 점 자, A하고 자, B를 연결해서 만든 어떤 선분과 자, C하고 D를 연결해서 만든 어떤 한 선분이 있었었는데 이 둘의 교점을 P 그래서 벡터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위치 벡터라 해서 그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보통 이제 소문자 A 벡터, 보통은 얘를 소문자 B 벡터, 요걸 소문자 C 벡터, 소문자 D 벡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원점 O에서 자, P를 바라보는 벡터를 설명할 때 자, P, A, B가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를
5a 벡터의 실수배 플러스 자 1 빼기 t에 대한 5b 벡터하고 얘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랑이 한 직선상에 있는 상황을 자 5p 벡터를 다른 미지수 5c 벡터 의 자 개수합은 1이니까 1 빼기 s만큼의 5d 벡터라 해서 이 둘을 어떻게 연립을 해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벡터로서 어떤 교점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교점이 만들어지는 분명히 직선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직선에는 세 점의 일직선상에 있으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요거를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런 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건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가만히 봤어.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DG야. DG.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A, B, C, D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바로 뭐냐면 G라고 하는 점이었지. 이 G라는 점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지금 현재 주어진 벡터들이 대부분 다 시점이 D이기 때문에 그래서 G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두 개씩 세웁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 하나를 세울 거예요. 빨간색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거고 자 여기는 주황색 점, 주황색 점, 주황색 점 요 주황색 점 세 개가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벡터식을 하나 또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을 비교함으로써 미지수 S든 T든 이런 것들을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냐? 다시 한번 자 G 문제가 궁금한 게 DG 자 G란 점의 위치가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고 세 점이 한 직선상의 조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D란 점의 좌표, G란 점의 좌표를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지우셔야 되지? 지워도 되지? 자, 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기본 벡터라는 개념을 설명하죠. 기본 벡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벡터들을 좀 쉽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워낙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다 D를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에서 A를 바라보는 요 벡터를 내가 기본 벡터 A 벡터로 할 거고 그래서 G에서 이 C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기본 벡터 B 벡터로 해서 일단 먼저 표시해 볼 텐데 자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주어진 것처럼 요거 있죠? 자 첫 번째 식은 자 G에서 G를 바라보는 이 벡터가 문제 표현되는 것처럼 S 곱하기 DF 벡터 S 곱하기 DF 벡터 자 플러스 1 빼기 S의 자 GC 벡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 자 GG 벡터를 다르게 또 하나의 벡터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 점, 빨간색 점, 빨간색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조건을 이용한 게 요 식이라고 한다면 자 주황색 점, 주황색 점, 주황색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요 조건을 이용한 걸 두 번째 식이라 한다면 자 GG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잘 낫냐? G2 벡터의 실수배. 그래서 이 친구를 실수배 T 그 다음에 G2 벡터라 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요 벡터, 여기는 요 벡터, 여기는 요 벡터를 다 기본 벡터 A, B로 표현을 할 거예요. 기본 벡터 A, B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자 요거 조건은 뭐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자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에요. 2대 3. 2대 3. 2대 3. 그래서 D에서 2를 바라보는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5분의 자 그 벡터의 종점이 A 쪽에 가깝기 때문에 A 벡터의 개수가 커야 되니까 얘는 바로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라고 이렇게 D2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를 여기서 표현시켰어요. 그럼 DF 넌 뭐냐 DF? DF 어디서 DF? 자 D하고 F. 자 DF? F? F.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의 길이 비율도 2대 3이거든. 야 그러면 G에서 F를 가는 이 벡터는 요 벡터에 요 벡터 더하면 되겠다. 그죠? 자 봐주시고 늦지마. 앉아하면 돼. 자 집중해줘. 집중해줘. 늦지마. 밑에 말씀드렸지? 말씀드렸지? 자 갑니다. 자 G에서 F를 바라보는 벡터 여기는 요거 자 G에서 F를 가는 이 벡터는 요 벡터에 요 벡터 더하면 되는데 그럼 A 벡터에 요게 B 벡터니까 요것도 B 벡터인데 자 B 벡터의 5분의 2배를 더하시면 돼요. A 벡터에 B 벡터의 5분의 2배.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볼 수 있냐? 자 S 곱하기 자 A 벡터의 몇 배? 자 5분의 2 B 벡터를 더했구나. 플러스 1 빼기 S.
자, DC는 뭐예요? DC는 그냥 B벡터예요. DC는 B벡터예요. 자, 우리가 개수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나? 자, 우리가 어떤 벡터하고 벡터에 관한 식을 개수 비교할 때 혹시 기억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0벡터가 아니면서 서로 평행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어떤 벡터의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그 벡터들이 0벡터가 아니면서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개수 비교 가능한데, 자, A벡터하고 B벡터는 일단 지금 현재 0벡터 아니고 둘이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A벡터와 B벡터의 개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벡터의 개수 비교해 봅시다. 야, 똑같은 벡터거든. 그럼 얘랑 같은 벡터거든. 얘랑 같은 벡터거든. 그래서 A벡터하고 B벡터의 개수를 비교하겠다고. 자, 이 친구의 A벡터의 개수는 뭡니까? S예요. 끝이죠. 여기서 A벡터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5분의 3t예요. 5분의 3t. 5분의 3t. 자, B벡터의 개수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B벡터의 개수는 얼마냐? 5분의 2s. 자, 5분의 2s. 여기서 1 빼기 s. 자, 이쪽에서 B벡터의 개수는 바로 얼마다? 5분의 2t. 그래서 S하고 T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 이건 니네가 하시면 됩니다. 자, S하고 T에 관한 연립방정 해결해 주시면 S값도 나오고 T값도 나오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S값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뭐가 나오냐? 답은 4번이 나오게 된대.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닌데 중간 과정까지 하는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시점 통일. 문제에서 주어진 시점들이 다 당으면 벡터의 뺄셈을 통해서 벡터의 시점을 통일해 주시고, 두 번째가 개수합 1이다.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게 하는 조건이 개수합 1이 돼야 돼요. 개수합 1이. 세 번째가 이제 뭐 다음 시간 과제할 때 하겠지만 벡터의 내적과 각의 관계. 각은 무조건 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든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든 무조건 내적으로 해결하시는 거. 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지 아닙니까? 근데 걔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요 점과 요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벡터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주황색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해 주시고,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게임 끝이다. 기본 벡터 니네가 알아서 A 벡터, B 벡터 설정해 주시고, 시점이 많이 몰려 있는 걸 기준으로 기본 벡터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번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고, 이런 거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실제로.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시험 보거나 하고 이제 지나고 나다 보면은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이거 배웠던 건데 하고 되게 못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집중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내신 준비할 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요거 좀 쉬운데, 요것도 사실 요건 이제 벡터의 분해라 해서 교육 과정이 되게 상당히 요구하는, 요거 사실 우리 스타일대로 하잖아. 요거 그냥 사실은 삼각함수 합성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좌표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문제 풀다 보면은 좌표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좌표로 하는 방법하고 좌표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보여줄 거야. 잘 봐줘. 중요한 문제야. 근데 좌표는 교육과정이 좌표보단 사실은 좌표가 아닌 풀이를 되게 좋아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좌표로 푸는 게 편하긴 편한데 두 가지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근데 일단 먼저 좌표로 하는 게 편하니까 불편한 벡터의 분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이렇게 풀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별로 안 하는데, 교육과정은 이걸 되게 좋아하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자, 지금 현재 OP 더하기 2OA라는, 근데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뭡니까? A라는 점의 좌표는 자, 3,0로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고, 근데 원 위를 움직이는 OP 벡터는요, 그때 달라지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좋아하는 풀이할 테니까 내가 항상 잘 보셔야 돼. 중요한 거야. 잘 봐. 내가 이 원의 중심을 C라 했을 때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은 그래도 센터인 중심이 중요하니까 이 OP 벡터를 내가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 자, OC 벡터 더하기 CP 벡터라고 이렇게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할 거야. 센터가 중요하니까. 자, 원의 중심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OC 더하기 OP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멀쩡히 있는 OP 벡터를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준식을 보니까, 준식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OP 대신에 자, OC 벡터 더하기 OP 벡터, 자, 더하기 2OA 벡터라 해서 이렇게 세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야. 야, 이 중에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벡터는 누구냐면 요것만 달라져요. 요것만 변수란 얘기입니다. 요것만 변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냥 보통, 이것도 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얘를 우리가 뭐 하냐? 자유 벡터라 해서, 자, C라는 점을 기준으로, 나 뭐 잘못했는데? CP. 얘기 좀 해주세요. CP.
자, 일단 CP는 있잖아. 무조건 길이가 얼마야? 길이가 루트 2예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 벡터는 길이가 항상 루트 2고 방향은 뭐다? 모든 각이 가능해. 방향. 자, 방향보다 모든 방향이 가능해. 모든 방향. 자, 모든 방향이 가능한, 그죠? 왜냐면 센터를 기준으로 P자는 점이, 그러니까 이게 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냐면 간혹가다 이제 P점의 위치를 이 원의 전체가 아닌 원의 일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약간 빡세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벡터는, 자, 길이는 무조건 루트인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든 모든 것이 가능한, 요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 부른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자유벡터라고도 부르고, 왜냐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든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를 먼저 계산해 보려고.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먼저 얘랑 더한 거를 계산을 좀 해볼 텐데, 그러면은 OC라는 벡터는 뭡니까? 원점에서 1,1을 가는 요런 벡터고, 그 다음에 OA 벡터의 2배니까 이 친구는 0,6을 6,0을 향해 가는 요 벡터이기 때문에 요 두 벡터의 합에 대한, 자, 크기를 계산하시면, 자, 요것이, 자, 내가 지금 노란선으로 한 게 바로 노란색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1,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6,0 기준 1,1 증가하면 이 점의 좌표는 7,1이고, 그래서 이 친구, 요 벡터는 바로 그 크기가 얼마다? 루트 5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괜찮겠냐? 자, 이제 최대치 확인할게. 자, 이게 내가 사실은 벡터의 분해를 한 이유가 이거야. 야, 봐봐. 그래서 이 자유 벡터가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이 벡터와 평행한 방향으로 같은 벡터 있잖아? 그럼 크기를 루트 2로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냐? 자, 일단은 요 벡터가 없었다면 얘랑 더한 벡터의 크기가 루트 50일 텐데, 거기다 이 자유 벡터가 만약에 크기를 더 보태잖아?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자, 요거랑 평행한 방향이 되게 되면 요 길이만큼이 여기에 붙게 되니까 더하기 루트 2가 바로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평행한데 누구랑 요거의 반대쪽에 요쪽에 만약에 점피가 있으면, 자, 요렇게 루트 50만큼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루트 2만큼 빠지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50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된다. 요것이 최대값, 요것이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벡터는 변수가 없어. OC 벡터하고 이 OA 벡터를 더한 벡터가 이 벡터란 말이야. 그냥 여기 미지의 벡터 CP 벡터가 방향은 어느 방향이나 다 가능한데 크기가 루트 2야. 그래서 지금 이 벡터가 이 노란색 벡터랑 같은 방향이면 요 벡터랑 더하니까 루트 50에 루트 2를 더한 루트 50 더하기 루트 2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자유 벡터, 어느 방향이든 다 가능한 이 벡터가 노란색 벡터하고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 루트 50만큼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다시 루트 2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최소값은 바로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2다. 물론 불편하죠. 알아요. 불편한 거 알아요. 하여간 요게 최대값, 요것이 최소값이다. 자, 삼각함수로 하면 쉬워. 삼각함수로 쉬워. 근데 일단 먼저 이렇게 불편한 방법인, 자, 벡터의 분해. 왜냐면 니네가 보게 될 많은 해설들이 이렇게 벡터의 분해로 문제를 많이 풀고, 요렇게 해서 더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성분으로 해서 좌표를 해서 풀잖아. 그런데 분명히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면 더 좋은 거니까 이런 방법도 꼭 기억해 두시길. 자, 두 번째 성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분. 개 쉽죠? 자, 성분으로 하고 뭘로 하면 삼각함수 합성해버리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자, P란 점의 좌표를 이렇게 볼 수 있니? 자,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원이기 때문에 P란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반지름 길이 루트 2이기 때문에, 근데 중심의 좌표가 1,1이기 때문에 집중해 줘. 자, 1 더하기 루트 2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루트 2의, 자, 사인 세타다라고 해서 이렇게 P란 점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 중심. 중심이 1,1이니까. 센터가 1,1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루트 2가 되니까.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형아, 눈 떠야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놈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해. 그죠? 코사인, 사인 세타라 하지.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면 2 코사인, 2 사인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중심의 좌표가 1,1큼 평이등했으니까, 자,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원위의 점을 요런 식으로 매개변수. 요거 하면은 뭐 이 문제도 할 수 있고, 뭐 저희 던져다니는 뭐 접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위는 점을 세타로 표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실컷 설명할 때 또 졸지 말고 있다가 뻘쭘을 하지 말고.
자, 설명할 땐 잘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A란 점의 좌표는 이미 3,0이기 때문에 그럼 이 5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이 5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자, 6,0이 돼서 자, 궁금한 이 벡터를 자, X 벡터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자, X 벡터 성분으로 표현한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니까 자, 7 플러스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컴마 자, 1 플러스 루트 2의 사인 세타가 바로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제곱하기 더한 다음에 루트 쓰면 되거든? 그럼 루트 갈게. 자, 봅시다. 야,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요거 제곱하면. 자, X 벡터의 크기 제곱하면 자, X 벡터의 크기를 제곱해 주시면 앞에 거 제곱하면 49에 자, 얘랑 곱하면 2배니까 14 루트 2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거 제곱하면 1 더하기 자, 2 루트 2에 뭐가 되고 사인 세타 되고 자, 플러스 뭐가 되냐면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 친구랑 더하면 2 아닙니까?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래서 52 플러스 자, 4 루트 2 코사인 플러스 자, 2 루트 2 사인에 자, 루트를 씌워주신 게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X 벡터의 크기 되시겠다. 그래서 요거를 뭘 삼각함수 합성 이용해서 삼각함수 합성 요 최대값 얼마죠? 자,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계산이 좀 이상해졌어. 어디가 어디? 그지? 14 루트 2 코사인 세타. 아, 14 그죠? 그 요거는 요거랑 곱한 다음에 2배니까 요거 맞지? 맞지? 근데 이상한데 최대값이 자, 근데 어차피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이니까 요거 있지? 자, 우리 빗변 같은 거에 삼각함수 합성 이용해서 요거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거기다가 루트 10에 그거 더해주시면 이제 최대값이고 근데 이중분호 나오니까 사실은 최대값을 빼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최대하고 최소의 곱은 구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편하다. 합성 빗변기를 묶어놓은 거 있잖아. 왜? 요거 왜 3사인 더하기 4코사인 더하기 1이 함수면 왜 1 기준으로 5만큼 더하고 뺀 게 최대 최소 그거 있잖아. 그 합성 이용해서 최대 최소 계산해 주시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더선 꺼내주시고